어, 올해 합격했던 분 중에서 75세인가? 아마 최고령이지 않을까요? 그분이 이제 74세, 5세인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합격, 공부는 한 3년 정도 하신 걸로, 3년인가? 아니, 4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합격을 할 뻔했는데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보면, 공부를 하는 데는요, 상당히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부를 할 때 보면, 강의 처음 들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그 다음에 좀 힘든 게 뭐냐면, 중간에 오신 분들 강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물권법은 처음부터 강의하니까 물권법은 사실 앞에 내용을 잘 몰라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올 때는 괜찮죠. 그런데 채권법을 중간에 듣거나 민법 총칙을 중간에 들으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보면 처음부터 같은 가치가 쭉 같이 재수생이면 재수생만 쭉 같이 가잖아요. 근데 뭐 공중에서는 막 11월 달에 들어온 사람, 중간에 들어온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이게 참 처음부터 같이 끌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다음에 성인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비해서 좀 하는 것이 사실 강의를 처음 들으면 다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요? 어렵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보면 그런 말 들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민법 강의 들을 때 참 쉽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내가 이제 강의하고 나오면 그 학원에 다른 선생님이 오면 항상 12월 달 뭐냐면 민법 강의가 참 학생들이 쉽다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딱 얘기하면요. 그 학원은 2월이 지나기 전에요. 지진이 날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법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나요? 쉽다고 하는 것은 11월, 12월 달에 뭐만 공부한다는 거랑 똑같냐면 뭐죠? 용어만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만 설명하면 용어가 설명이 돼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럼 뭐 우리가 뭐 하라고 이것을 1년 동안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인이니까 이제 판단력이 빠르잖아요. 어린애에 비해서요. 그래서 너무 판단을 빨리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부가 나한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것도 너무 빨리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학원 가서 보면 다 지금 11월, 12월 달에 다 하는 말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나한테는 맞는 것이 적성이 아닌 것 같다는 등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등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요. 너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기요. 사실 이게 앞으로도 여러 번이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번 들었던 것하고 두 번 들었던 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별것 아닌 건 아니죠. 상당히 어려운 것에 속하죠. 우리 성인고시에서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공중에서가요.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할 것은 없죠. 왜냐면 75세 된 분도 합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74세인지 5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언니네. 그 사람은, 그분, 74세인지 5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게 개론의 계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요. 개론. 전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자꾸 이렇게 두 번이나 한 번 떨어지고 이렇게 다니까 불안해하는 거. 그러니까 강의하고 그러면 대답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학원에서 모여서 보면 항상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그럼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데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심리적으로 뭔가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막 쫓기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분이 합격하셔가지고 문자가 오셨는데 제가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워낙 목소리가 허스키해가지고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목소리 허스키니까 누가 딱 전화했는데.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러면 약간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한 번 들어가지고 될 정도가 되면 우리가 뭐 하려고 말했잖아요. 1년까지 6번이나 학원에서 강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공부는 그러면 늦게까지 이렇게 하냐, 그건 아니고요. 공부는 항상 초전에 박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반 학원들 같은 거 뭐 11월 달, 12월 달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다른 학원 학생들이 우리 이쪽 학원을 다 열어놨으니까 제가 다니는데 쭉 듣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은 11월 달, 12월 달 강의인데 뭐 그렇게 3월, 4월, 5월, 6월처럼 강의하냐 이런 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학원들이 보면 대부분 강의 자체를 하지 않고 용어 정리만 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쉬워야 된다 이런 강의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시간이 흐르면 이런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법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법이 공인중개사의 딱 반이죠, 반. 공부한 양의 딱 반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안 되니까 1차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1차가 안 되다 보니까 2차를 해도 흥미가 없으니까 집중을 못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게 전방효과, 후방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다? 그러면 후방으로서 자동차 산업이 되려면 자동차 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같은 것을 구조물을 누군가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방에서 철강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으로 해서 전방 효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T 기술이 발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다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민법이라는 것이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민법이 안 되면 1차도 안 되고 1차가 안 되니까 2차까지 공부를 또 포기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제 공중개사 공부의 반절은 전 과목 6과목 중에서 5과목하고 민법하고 딱 반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하자면 지금 그 선생님 와서 강의를 해준다는데 그건 제가 보니까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3월 말쯤에 초빙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3월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 개론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수학을 아주 잘하세요. 수학이요. 수학만 해가지고 과외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신 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수학을 하시는 분인데 성대 건축학과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다. 뭐 거기서 거의 뭐 수석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성대 건축학과를요. 때려치우고 인하대 법대로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그 집 동생도 인하대 법대로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집 치고 참 대단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문제 있죠, 문제.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작년에 노량진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을 소개를 했거든요. 강의 좀 들으라. 그때 3만 원밖에 아니니까. 그런데 전혀 수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넘어가면 아까 내가 말했죠. 물건은 동산 플러스 뭐다? 동산 플러스 부동산이다. 그러면 여기 동산은 뭐냐? 그럼 이게 일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산이라는 것은 물건에서 마이너스 부동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호가 이게 바뀌는 것 자체, 이거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성인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선생님들 보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얘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뭐 우리 앙은이도 계시지만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요 11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쪽 학원 학생들은 거의 뭐 보통 8문제에서 9문제를 다 맞췄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건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여기다 학원에다 뭘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됐다고 뭘 하냐고 좀 친하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1월달에 된다고 했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됐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뭘 해도 어차피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3월 말쯤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무료로 강의를 한번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와서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1월, 2월 여러분 들으시고 1월, 2월 강의를 한번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8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를 포기하면 학교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중에서 6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6문제 맞추면 12.5예요. 6문제 맞추면 무조건 학교로는 무조건 60이 넘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100점부터 시작하잖아요. 100점부터 시작했을 때 60점 정도 맞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8문제를 포기하면 8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60점을 못 넘죠. 알았죠? 100점이 돼도 60점 맞을까 말까 하는데 80점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50점 나오겠죠. 그럼 민법이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로는 우리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도 뭐 다 잘하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3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개론이 뭐 어느 정도 한번 들어봤다 이 정도 되면요 3월 말쯤 원래 가장 좋은 것은 5월달에 그럼 너무 늦어요. 3월 말쯤에 해달라고 할 이유가 뭐냐면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올려놓으면은 근데 3월 5월달에 와가지고 찍어놓으면 여러분들 바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말쯤에 초빙을 해가지고 일단 강의를 듣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하면은 8문제 중에서 여러분요 7문제 정도 맞출 거예요. 그건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쉽다고 그래요. 나만 쉽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8문제 중에서 6문제 맞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할 것이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윤주영 교수님하고 상의를 할 건데 뭐 그것은 뭐 교수가 와가지고 무슨 뭐 학습을 터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 그 경매 강의를 제가 하려고 했더니요.
한 분야 세 주겠대요. 그래서 그분도 또요, 뭘 해줘야 되냐 물어봐서 안 됐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와서 몸으로 태워주겠다. 학생들한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지금 뭐 실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약사항 같은 거 적는 방법이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요, 중개사법 아주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경매에 관한 거다고 해가지고, 경매를 배우면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경매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근데 그분은 아마 2월 말쯤에 초빙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빨리 둬도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는 3월 말 정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원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통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8문제는 뭐 거의 맞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점수가 일단 15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푸는 방식만 하면 금방 암산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를 나중에 그 인터넷에 꼭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 선생님이 해놓은 문제가 모두 해서 테마가 30개인가 그러는데 30개를 해봤자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하고 아마 점심 잠깐 먹고 오후에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면 저도 개론했어요. 15점 이상은 덤으로 그냥 맞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차를 패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박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요, 민법을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수요일 날이 정규 강의잖아요. 정규 강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또 특강 이렇게 있고,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민총을 하면서 여기를 채권을 하고, 여기를 물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기 때문에요. 지금 이 강의에 했던 것이 다 뭐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학원에서 5월달에 들어도 듣지도 못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강의하는 게 너무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10월달에 시험을 이 강의만 지금 11월, 12월 강의만 듣고 여러분들이 가도 시험장에 가도 적어도 80점 이상 맞을 수 있게끔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11월, 12월 이 강의가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민총하고 채권하고 물권법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강의를 들었던 분은 괜찮은데 처음 들으시면 조금 버거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민법 총칙을 강의하죠. 정규 강의요. 민법 총칙하면 바로 여기에서요. 수요일 날은 바로 뭐냐면 민법 총칙에 대한 요약하고요. 요약 1시간 하고 여기서 문제 있죠. 문제하고 바로 풀 거예요. 알겠죠? 민법 총칙 그 부분에 맞게, 그 범위에 맞게끔 그날 한 부분에 그날 할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 있죠. 토요일은 다른 테마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민총이 아니고 토요일은 여전히 똑같이요. 물권이 물권 가고 3시간 강의하잖아요. 3시간, 2시간만 강의하고요. 1시간을 반드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만 하니까 여러분들이요. 강의 듣는 것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토요일은요. 이론하고 문제 풀이로 가고요. 수요일은 정규 강의니까 강의하냐고. 알겠죠? 강의를 하고요.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하고요. 여기는 요약하고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2차 과목 있죠. 공법만 빼고 2차 과목은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원서 달라고. 요약지 원고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강의를 이렇게 시간도 많이 나오면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요약지 같은 거 나오면 이론 강의 보면 책을 보면 양이 많지만 요약집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 강의하고 같이 보면 되지. 왜냐하면 5월달에 요약집을 낼 이유가 없거든요. 5월달에 책을 주면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3월달에 주고 요약 강의, 그 책으로 요약 강의는 5월달에 할 거예요. 그런데 미리서 책을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기본서 보면서 요약집은 좀 약간 다른 게 실전 문제와 같이 돼 있거든요. 실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연수하고 아직 공법서만 얘기하는데 공법은 조금 늦고 왜냐면 공법은 5월달, 3월, 4월달 정도에 또 법이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공법은 약간 무리예요. 그러면 너무 개정하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공법은 놔두고 민법은 3월 초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월 말쯤에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미 다 돼 있지만 민법은 좀 빨리 하려고요. 알겠죠? 그래서 왜 빨리 하려고 하냐면 수요일날 여러분 강의하잖아요. 오후에요. 강의하고 오후에 할 때 그걸 가지고 요약 강의를 하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지문을 자꾸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유학지문 뭐로 되어 있냐면 100%가 기출문제 나오는 지문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순서에 맞게끔 해놓기 때문에 그 지문을 익히면 그 지문이 그대로 문제로 나오거든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문 유학집을 좀 빨리 출간하도록 되도록이면 아마 1월달 안에 유학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서 같이 눈에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요 조금 덜어주고, 그 다음에 2차 과목 같은 것은 되도록 빨리 있잖아요. 공부했던 분도 있고 처음 했던 분도 기본 이론 듣고 유학은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그 유학집을 가서 암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학집을 좀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아마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차 과목 같은 세법이라든가 중개사법 이런 것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 강의들이 보통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약지 같은 거 해가지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는 1월 첫 주에는 여러분요 1월 첫 주 있죠. 1월 첫째 주에는 뭐가 없냐면요 그 문제 같은 것은 오후에 없을 거예요. 문제. 그런데 연교시라고 해가지고요. 연교시 해가지고 1월 둘째 주 있죠. 그러면 1월 첫째 주에 개강에서 강의가 쭉 가잖아요. 그럼 그 진도에 맞게끔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내달라 했거든요. OX로 해도 좋고, 지금 이러면 그냥 하고 있죠. 근데 되도록 문제로 해가지고요. 그날 배웠던 것을 좀, 그 전주에 배웠던 것을 그 다음 주에 확인하게끔 문제를 좀 시험을 볼까 생각 중이에요. 시험 본다고 해서 뭐 답안지 내라는 게 아니고요. 한 오전 강의 같은 것은 9시 한 50분까지 오셔가지고 10분 안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걸 쭉 모아가지고 2월 마지막 주 있죠. 마지막 주는 여기 있는 문제에서 문제를 다시 내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암기시키는. 왜냐면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게 되면 학원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자꾸 복사하고 이런 부담은 있는데요. 뭐 그런 부담감을 이러면 학원이 지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일단 하고 나서 이걸 또 그대로 주면 그대로 주고 너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마지막 주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1월, 2월 끝나면 2월달 마지막 주 있잖아요. 마지막 주 세법이 항상 8주가 나오거든요. 세법이요. 그래서 세법 시간에 세법 7주만 강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시간을 좀 느리더라도. 그래서 세법을 하고 세법 마지막 주에 항상 시험을 보도록.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와서 스스로 보시고, 알겠죠? 스스로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주는 전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보듯이요.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요,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모의고사는 3월부터 정규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10월까지요. 이것은 우리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여기서 학원에서 인세를 지불하고요. 선생님한테 출제를 의뢰할 거예요. 그래서 인세를 얼마 지불한다고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시험을 다 볼 거예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왜냐면 그래야만이 선생님들이 진도를 맞게끔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또 겹치지 않거든요. 겹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선생님 되면 A라는 사람이 되고 B라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중요한 거 비슷비슷하니까 문제가 자꾸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로 정규적으로 시험을 매달 한 번씩 볼 거예요. 마지막 주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데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한 가지 정도는요 매달 추천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싶은 분들은 추천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학원에서 여러분요 그것을 대신 이렇게 어떻게 구입하는지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모의고사는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미 돈을 제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요. 모든 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사오는 것을 원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 내가 실력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 비용이 또 학원에서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보통 요즘 한 6천, 7천 정도 또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모의고사를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어차피 공부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야지 학생들한테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터디를 묶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오케이. 자, 어디 보자면, 페이지요. 161쪽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여러분 기본수요. 일물 일권주라고 되어 있죠? 이런 강의 노트는요, 보시고 일물 일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는 것을 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물,
그럼요, 일권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일물, 일권주의. 일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물건이죠. 일물 그러면 하나의 물건, 일권이죠. 일권. 그래서 일물, 일권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일물이고 일권이죠. 물이니까 뭐죠? 물건이죠. 물건은 뭐를 한다? 물건은 동산하고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고 일권이죠. 일권은 뭐냐? 그것은 물권이죠. 물권. 물권은요, 뭐가 있다? 먼저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본권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 이 본권은요, 그것을 소유권하고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되어 있고, 제한물권은 뭐가 있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요. 용익물권은 뭐냐면 페이지는요, 기본서 페이지는 161이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여기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물, 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산이나 하나의 부동산에는 물권이 한 개씩 있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알겠죠? 그래서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에요.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나 동일한 범위나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두 개 있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개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요? 순서가 다른 경우요. 만약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요. 저당권이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것은 효력이 동일하다 아니다? 아니죠. 1번이 더 효력이 좋죠. 그러니까 효력이 다르면 동일한 물건에 두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파트에 보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물, 일권주의는 여러분 딱 이것만 하면 돼요. 예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는 토지 있죠? 토지의 일부. 일부는 원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요, 건물의 일부 이 말이죠. 일부.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전세권 할 수 있죠. 그럼 전세권 보면 3층짜리 건물 전부를 다 전세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 또는요 구분 소유권. 그럼 구분 소유권은 뭐라고 하죠? 이것을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건물은 하나이지만 소유권이 몇 개 있죠? 100세대면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분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의 일부는 뭐라 할 수 있냐?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뭐라 한다?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용익물권은 그건 뭐죠?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 전세권 있죠? 여기 또 건물의 전세권이 있죠? 뭐라 나오냐? 전세권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이죠? 그래서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의 일부. 토지도 건물도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일부에 물권이 설정돼, 용익물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 그러면 원래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다 포함하지만 여기 보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여기도 전세권, 용익물권이 그래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니까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만약에 토지의 일부가 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토지를요, 분할할 필요가 있어 없어? 분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이것 말고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점유취득쇼가 문제가 돼요. 점유취득쇼.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쇼, 여러분 토요특강 할 때 들었죠? 그래서 취득쇼라고 하는 것은 점유취득쇼가 있고 등기부 취득쇼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쇼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가능하고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 등기부 취득쇼 있죠? 등기부 취득쇼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린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거든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의 등기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는 반드시 1부동산 1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유취득쇼, 등기부 취득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냐? 공유라고 하는 거 있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원칙적으로 일물이죠? 일물, 일권주의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토지는 하나이잖아요. 하나.
근데 지금 소유자가 몇 명 있어요? 3명 있죠, 3명.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소유권은 몇 개이다? 1개이다. 이 말. 왜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죠? 1이잖아, 1. 알죠? 그래서 이것을 1개의 소유권이다. 1개의 소유권이, 1개의 소유권이 3분의 1씩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은 1개의 소유권. 그래서 결국 공유도 소유권이 몇 개다? 1개이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 강의 노트는요, 한 장 더 넘기고, 물권 법정주의라고 이러면 나오나요? 그래서 기본서는 뭐냐면, 163쪽을 한번 보셔요. 163이요. 163,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162페이지 한번 봐봐. 기본서 162페이지 문제 나와 있죠? 물권의 객관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1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줄 것이고,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다도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한다. 소유권 취득 줄 것이고, 소유권 취득 거기다 X라고 쓰세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법률상 소유자를 얘기해. 법률상 소유자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등기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매수한 임목이죠.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명인방법. 이러면 명인방법 줄 거 봐.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 여기 봐봐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명인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X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것을 특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 특정을 해야 돼. 특정. 알겠죠? 특정성. 거기 특정. 알겠죠? 특정 동그라미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플러스 뭐라고 해요? 플러스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외적 표시. 그래서 특정되고 이렇게 이런 표시가 특정이 되고 계속되고 대외적으로 표시가 돼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랬을 때 이것을 뭐라냐? 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3번은요.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봐봐 여기요. 일문일권이한테 내가 뭐라 했죠? 원래 건물의 일부에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등기는 뭐죠? 등기. 부동산 1등기죠? 그러니까 일부에는 등기가 안 돼. 그런데 건물의 일부에 하려면 뭐가 돼야 돼? 구분 소유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목의 집단. 그것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 줄고 저당권의 목적. 왜 저당권의 목적이죠? 아까 얘기했죠? 등기가 된다. 등기. 임목은 등기. 그럼 거기다 써 명인 방법 X라고. 명인 방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명인 방법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요.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그럼요. 봐봐.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죠. 갑동라미하고. 갑은 누구냐? 임차인이죠. 그 다음에 을이 누구죠? 을의 토지니까 을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갑이요. 을의 땅을 빌려서 쪽파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확하지 않는 채. 왜요? 쪽팔리니까요. 그래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누구에게 매도했다? 병에게 매도 줄 것이고. 그런데 병에게 매도. 그럼 봐봐요. 팔을 봐봐. 너네 밭에 있는 팔을 그대로 을이 병한테 판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땅 주인은 갑이죠. 파는 을의 거죠.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았는데 병한테 팔았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고. 팔을. 알죠? 뭐 얘기한다? 명인 방법. 알겠죠? 그래서 명인 방법은 뭐예요? 앞에다가 뭘 한다? 봐봐. 특정해가지고. 특정 뭐죠? 받치니까 특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대외적 보시죠. 뭐라고 하냐?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입간판 세워가지고 거기다 뭘 한다? 땅 주인은 갑. 그 다음에 이걸 경작한 사람은 을. 을이 근데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팔았다. 이것만 딱 알려주면 되죠. 이해되나요? 그것을 뭘 한다?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셔요. 자,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권 법정주의요. 그래서 여러분 물권 법정주의는 뭘 얘기하죠?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법으로 정했다. 이때의 법은 뭐냐?
그럼 여기 봐. 여기 물권은 알죠? 물권은 있죠? 저기 있죠?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이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때 법은 뭐냐? 법률이죠. 법률하고 그다음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앞으로는요, 이 법률을 우리가 뭐냐? 이것을 성문법이라고 얘기해요. 성문법. 이것을 뭐냐냐? 불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문이라는 것은 문자로 이루어지고, 불문이라는 것은 문자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관습법이다, 불문법이다, 법률이다,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보면 맨 위에 법이 뭐가 있죠? 맨 위에 법이 뭐가 있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뭐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헌법은 누가 하냐?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제안을 하면은 국민투표를 해. 그래서 이러면요,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헌법이. 그 다음에 법률이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 국회에서. 그것만 법률이라고 그래요. 국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법이 있고 법률이 있죠. 민법이죠. 형법이죠. 행정법이죠. 민사소송법이죠. 형사소송법이죠. 다 법이죠. 법. 그런데 뒤에 가보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률. 알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은 언제 쓰냐? 법률이라는 것은 앞에가 수식어가 조사가 붙어 있을 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이라는 말이 붙죠? 관한, 그럼 뭐냐? 법률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그럼 뭐라고 그래? 법이 아니야. 뭐라고 그래?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말이 없다? 그럼 뭐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치에 관한 그렇게 했다 해봐.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 법률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만든 것이고,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각부죠. 행정각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그 다음에 규칙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시장이 하는 것, 원주시의회에서 하는 걸 조례.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시의회, 서울시장. 알겠죠?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행정부, 국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뭐만 얘기한다? 법률만 의미한다. 법률. 어디서 만든 것? 국회에서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요. 올해 변호사 시험은 헌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그래서 반드시 법 또는 법률이라고 말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가 없는 이런 거 봐봐. 종중은 우리 민법에 종중이라는 건 없어요. 법에요. 없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어때요? 종중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우리 족보라는 거 아주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마치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법처럼 여기고 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틀림없는 말이고, 아무튼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분묘기지권 봐봐.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타인의 임야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조상의 묘를 남의 임야에다 몰래 썼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를 제일 중시해요? 조상 모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조상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는 사람 많아, 저거. 아주 많죠. 조상. 그래서 조상 잘 모시면 언젠가는 복 받는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상신에 관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데다가 조상을 모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장의 풍습이, 요즘은 뭐 화장이 있지만 그래도 매장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임야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그래도 그 묘를 거기에서 설치한 그대로 내가 수호하고 봉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법에는 없단 말이죠. 법에는 없지만 인정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관습법은 인정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부정되는 것이 있어. 알겠죠? 특히 이게 아주 중요하죠. 부정돼. 이건 암기해야 돼. 알겠죠? 먼저 중요한 건 먼저 원청권. 원청권하고요. 그다음 여기 방금 있죠?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방금 우리 했죠? 이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 사도라는 것은 개인의 길을 개인이 내놓는 길 있죠?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근린
공원 이용권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뭐냐? 물권이 아니야. 이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되죠. 사도는 개인의 도를, 개인이 만드는 도로를 내가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늘부터 걷지 말해. 그렇다 해서 내가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온천권이고 이러면요, 온천수. 이런 온천수는 생활용수도 아니다. 온천수는 생활용수도 아니다. 생활용수도 아니다. 여러분요, 생활용수 그러면 아침에 혹시 여러분요, 온천수로 샤워하고 온천수로 머리 감고 왔나요? 온천수 마시고 왔나요? 이상한 데 가져왔다 갔다 왔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온천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갔다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용수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택관리사 시험이 뭐라고 나왔냐?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게 시험이 나왔어. 우리 시험에는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두 가지 다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정되니까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냐면, 방금 얘기했죠? 분묘 기지권. 알겠죠? 우리 물권에서는. 그 다음에 법정,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서 말하는 물권 법정이죠. 이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정한다. 뭐를 정하냐 이 말이죠. 여기서는 뭐를 정하면 종류. 이것을 우리는 뭐냐? 종류 강제. 다른 말로 뭐란다? 내용 강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보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종류를 정한다, 내용을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종류를 정한다, 종류 강제, 내용을 정한다, 내용 강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종류는 뭐고 내용은 뭐냐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종류 강제 뭐가 있냐? 여기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질권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저당권의 내용은 뭐냐? 저당권은요. 여기서 저당권은 점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질권은 뭐냐? 질권은 점유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점유는요. 여기는 점유하면 안 되고 점유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법에요. 저당권하고 질권은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저당권은 점유하면 안 되죠. 그게 내용인데 만약에 점유한다. 그럼 어떻게 해? 점유한다. 만약에요. 점유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뭐냐? 내용 강제를 위반했죠. 위반. 여러분 점유하면 안 돼도 점유하고 점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뭐란다? 이런 경우를 위반하죠. 이렇게 위반한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일부 무효의 법리. 여러분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죠.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래서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물권 총인데 여기서 이러면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라는 것을 내 멋대로 만들었어요. 내 멋대로. 내 종류를 내 멋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권이라는 것은 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 멋대로 만들었죠? 이것을 종류 강제 위반이라고 하고 이것은 전부가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돼. 전부가 무효. 그래서 우리 뭐라냐?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은 전부가 무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위반하면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물권 법정주의를 봤죠?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페이지요. 165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165페이지를 보면 거기 확인학습이라고 되어 있나요? 165페이지 확인학습 되어 있어.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봐봐. 이런 말이 나오죠. 봐. 그러니까 내가요, 여러분 항상 그림을 볼 때 항상 뭐라고 하냐? 이게 전체가 뭐죠? 이 전체가 뭐예요? 본권이죠. 그러면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제한물권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우리는 점유권하고 본권하고를 구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본권이죠. 그런데 이건 소유권은 그냥 본권이고 지상권은 본권이면서 제한물권이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뭐냐? 본권이면서 제한물권이면서 용익물권이고 용익물권.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지상권은 어디에 속한다? 지상권은 어디에 속해? 본권에 속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OX, X 틀렸죠. 2번은요. 온천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 물권으로서 통행권. 사도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토지에 안 돼. 사도통행권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 줄 것이고 공원 이용권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암기하고 있죠. 봐봐 여기. 온천권, 무허가 건물,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그것은 물권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되죠. 볼 수 없다. 미등기 무효가 건물의 양수인 맨 끝에 물권을 취득한다. OX, X다. 물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6쪽을 보시고 강의 노트는 한 장 더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166쪽 보면 여러분 그거 뭐라 나왔죠?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166쪽 우선적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한번 보셔요. 그럼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죠. 그 우선적 효력은 여러분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오후에 뭘 할 거냐면 채권법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채권법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여기 우선적 효력 이렇게 우선적 효력이요. 이 우선적 효력은 뭐가 있냐?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을 봐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누가 더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요? 제한이라는 것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알겠죠? 그래서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뭐가 있다?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층을 전세를 줬다? 그러면 그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누구다? 전세권자다 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먼저 등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여기가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요 2월 1일이고 저당권이 3월 1일이다. 그러면 2월 1일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이게 문제가 되죠. 가끔 여러분요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권은 뭐죠? 물권은 사람이 뭐에 대해서 물건이요. 물건 그것을 뭐라냐? 그래서 물건에 가는 거죠. 그것을 대물권이다 이렇게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사람이 사람이죠. 사람이 사니까 이걸 말한다 대인권이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이니까 갑은 을한테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병한테는 못 해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은 뭐가 없다고 한다? 대항력이 없다고 하고 물권은 뭐가 있다?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물권은요.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절대권이라고 얘기하고 절대권. 이것을 뭐란다? 상대권이다. 상대권이라는 것은 갑은 을에게는 주장하는데 병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이나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알겠죠? 상대적이란 말이나 대항력이 없다. 우리가 항상 대항력 뭐죠?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물권하고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물론 물권의 대부분은 뭐냐? 물권의 대부분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행 규정이요. 그런데 채권은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이라는 것은 물권은 이것은 고유한 성질이죠. 고유법성. 고유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봐봐. 우리나라에 전세권 있죠. 전세권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고유한 성질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채권은 뭐예요? 이런 좀 북한이 왜 달러를 좋아해? 북한이요. 북한도 보면 웃기잖아요. 미국 어쩌고 얘기하지만 달러 유지한 놈은 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지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북한밖에 없어. 국가에 사는 것은. 달러를 유지해. 그놈들이 미국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 미국 달러를 유지한단 말이죠. 왜요? 달러가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달러만 있으면 일본, 북한 가서 물건 살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것은 계약한다는 거죠. 계약은 채권이죠. 채권은 이 지구상 어디에 가서나 돈만 있으면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딱 보면 어디가 더 효력이 더 세냐? 물권이 더 세죠. 그래서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 깨뜨린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매매라는 것이 뭐냐? 매매라는 것은 매매하게 되면 여기서 뭐 나오죠? 소유권이 나오죠? 매매하면 소유권 나오죠?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임대차는 뭐죠? 채권이죠? 채권. 그래서 물권이 채권을 깨뜨린다. 박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경매대금이죠. 우리 이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갑의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경매대금이 5억이 나오잖아요. 이 5억 원의 경매대금을 어떻게 나누어 갈 것인가 순서가 있어. 무조건 나누어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나누어 가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해서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 이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는 건 보통 1억 정도가 되면 100 가까이 된다. 100만 원 넘지 않아. 1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청권. 여러분 제3취득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이 집에 갑이라는 집에 이미 A가 1억 원의 저당이 잡혀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나중에 산 사람 B,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제3취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매수한 사람, 또는 그 집에 전세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등기부에 딱 보면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전세권인 경우 있죠? 이 전세권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야, 너 어디 사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 저 집에 사는데, 야, 너 아파트 샀어? 나 제3취득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굳이 내가 전세 산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내 앞에 1번으로 누가 있어? 은행에서 상호신용공고에서 돈 1억 빌려주고 내가 2번으로 들어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 제3취득자를. 그날 그래도 안 되겠다. 제3취득자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나는 전세금을 줬잖아요. 전세금을 줬죠? 그러니까 나는 전세금 받아야 되죠? 나를 뭐라냐? 채권자라고 그래.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왜요? 전세금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나 집에 채권이 있어가지고. 알겠죠? 뭐가 있어가지고? 채권이 있어가지고 집 잡아놨다. 알겠죠? 돈이 많다 이 말이죠. 돈이 많다 일단. 알겠죠? 그래서 그걸 제3취득자. 다시 제3취득자는 뭐다? 내 앞에 누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산 사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용을 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이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뭐냐? 당해세다. 당해세가 뭐죠? 그 부동산에 나온 세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이런 우선 변제권에 뭐가 있어요? 이런 우선 변제권에 뭐가 있어? 우선 변제권에 뭐가 있냐고.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에 뭐가 있죠? 등기가 있죠? 전세권에도 뭐가 있어? 등기가 있죠? 임차권, 임대차요. 임차권에는 뭐가 있어? 확정일자가 있죠? 확정일자. 이런 날짜를 뭐 한다? 비교해.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우선하냐 이 말이죠. 만약에 확정일자가 더 빠르면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 있죠? 여기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을 뭐라고 한다? 이걸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이죠.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최우선 변제권 이것은 채권이거든요. 채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원래는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뭐냐? 여기서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임금하고 이렇게 회사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상가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주택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9,500 중에서 얼마까지? 3,200까지는 제일 먼저 빼주는 것이고 상가는요 6,500에서 얼마까지? 2,200까지 제일 먼저 빼주는 것이고 임금은요? 임금은 3년분의 퇴직금 3년분의 퇴직금하고 3월의 임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재해보상금하고 재해보상금 이것을 제일 먼저 빼주는 거 제일 먼저 이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빼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일 먼저 빼준다. 이것을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채권이거든요.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임금 뭐죠? 돈이죠. 돈이니까 다 뭐죠? 채권이죠. 원래는 물권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채권이 돈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채권이 먼저 돈을 받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 여러분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한 장 넘겨서 보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보면
뭐죠? 예외적으로 대금에서요. 매각 대금이죠. 저당권 실행 비용. 그다음에 제3 취득자의 비용산 청구권. 거기 나와 있죠. 최우선 변제권 채권이죠. 당했어도 채권이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그럼 강의 노트 6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6페이지 맨 위에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 7페이지를 보면 강의 노트요. 7페이지는 아까 내가요. 타인의 물건에 관한 권리다.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죠? 그것을 다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장 보면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이건 시간이요. 좀 걸리는데 차라리 지금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